국내 여자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가 해외 전지 훈련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YTN 단독 리포트 먼저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빙상연맹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꼭 엿새 피겨 이혜인 선수가 처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걸 깊이 반성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가족과 팬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후배 성추행 혐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는 겁니다.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도 여럿 간직하고 있는데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등 피겨 간판으로 승승장구하던 이혜인은 2년 뒤 올림픽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혜인은 곧 있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는 성추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혜인 선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입니다. 빙상계에서는 동시에 개인 종목인 피겨가 왜 사상 처음 해외 합동훈련에 나선 건지, 대부분 미성년자인 선수단의 생활과 훈련에 관리 감독 책임은 누가 진 건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은지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국가대표 선수가 누굴까 참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은퇴한 김연아 선수, 그러니까 김연아 키즈로 불릴 만큼 한국 그 피겨 관련해서는 간판 선수로서 사실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이니 이 사건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었고요. 대륙권 선수 대회에서도 우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올림픽 출전해서도 그 어떤 성과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문제는 3년이라는 자격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사실상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이 징계 처분을 꼭 다퉈야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혜인 선수가 이제 저희 YTN과 단독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 받았던 의혹부터 좀 짚어주시죠. 핵심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네,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경에 이제 이탈리아에 전지훈련을 갔고요. 수일간 이제 선수들이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술을 먹고 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그 피해 학생에게 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고 그 결과가 3년 자격정지형이었는데 결국은 이 성추행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던 불쾌한 시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선수는 이제 총 3명인데요. 그러니까 이혜인 선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것이고 동석해서 술을 먹었던 B 선수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해서 성적인 불쾌감을 야기했다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C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 규정상 이성의 숙소, 그러니까 남자면 여자 숙소 가면 안 되고 여자는 예. 남자 숙소를 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요. B 선수도 1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대한 행위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이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로 3년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혜인 선수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이제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실망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그 남자 선수는 제가 작년 고등학생 때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탈리아 전지훈련에서 만나서 다시 사귀게 된 남자친구였는데 이게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 상태를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음주는 했고 사과하지만 죄송하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사귀는 사귀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이 성추행이라는 건 성폭력으로 볼 수 있고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징계 규정상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주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적인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이 강제추행이랑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뭐 사실일 수 있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에서 보지만 결국 피해자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합의된 상황에서 애정의 기초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또 성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후배 선수가 어떤 심정과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합의된 관계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고 또 표현으로는 연인 사이였고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예정 표현, 그러니까 약간 스킨십하는 어떤 예정 표현으로서 한 것이라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접촉을 하지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에 따라서 이 징계 처분이 달라질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이 부분도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작년에 사귀던 사이였을 때는 둘 다 미성년자였는데 지금은 이혜인 선수가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미성년자였다가 이제 갓 성년이 되다 보니까 미성년자이고 내가 성년이라는 자각이 좀 부족했다, 경각심이 부족했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은 하고 예.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합의된 교제고 합의된 성적인 접촉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로 다스리거나 징계 사유를 하긴 어렵죠. 연하의 남자친구와 건전하게 교제를 했다고 한다면 예. 그 자체로 우리가 교제 자체를 막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인 그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요된 어떤 성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거나 중요한 건 합의된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혜인 선수, 그러니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3년 자격정지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2년 뒤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는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다툰다는 것이고 만약에 재심 결과 이 징계 처분이 바뀌지 않거나 축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 이제 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높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수년 뒤에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징계 처분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건 도저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2년으로 감경해달라는 주장도 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네. 결국은 성범죄를 빼지 않으면 성폭력 부분을 빼지 않으면 감경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다수 만들어서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합의된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3년의 자격정지는 대폭 감경될 여지도 있어서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혜인 선수 이제 선수로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 YTN 취재진에게 그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선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능한 오래도록 선수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자, 정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징계가 확정이 돼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 피겨라는 종목의 특성상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전성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은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생명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절실하게 대중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사건이 처음에 발생해서 처음에 이제 징계 관련해서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의 의지와 또 피해자와의 관계라든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좀 냈어야 되는데 연인 관계의 어떤 사실도 조사받을 때는 좀 항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단순히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애정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징계 결과가 3년이라는 본인에게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뒤늦게 좀 수습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다만 정황상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이제 징계 절차에서 많이 소명을 못했다면 그래서 또 재심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심 청구 절차에서라도 첫 번째는 반성하는 태도, 두 번째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쟁점, 사실적인 쟁점을 다퉈야 되는 것이고 음주 관련해서도 술 먹는 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연맹 지침에는 이 훈련이나 이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징계 양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심에서 이혜인 선수는 이제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 사이였다라는 점을 이제 적극 소명하고 선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징계 수위가 좀 어느 정도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나요? 결국은 이 후배 선수의 진술로 본인의 어떤 선수 생명이나 활동에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사안 조사 결과 피해자가 나는 성적으로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예. 그래서 이 진술이 번복될지 또는 합의가 되면 또 이제 좀 그때 좀 오해가 소지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피해 진술을 바꿀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재심 과정에서 판단이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피해자가 피해가 있다고 소화했던 사건으로 추정되니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합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징계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자 후배 선수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아까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그 이혜인 선수의 휴대전화를 뭐 블러 처리되긴 했지만 봤습니다만 뭐 애칭을 담아서 주고받은 뭐 메시지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는데 이런 것도 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는 아니지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로 오인해서 이렇게 좀 애정 표현을 했던 것일 뿐이다. 수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자료지만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설사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거부하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혐의를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대한체육회의 재심 결과에 선수로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혜인 선수 YTN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저희 엄마가 일단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빠도 이제 저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려고 옆에서 걱정보다는 이제 힘이 되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이 성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 분과 저는 그때 사귀는 사이였고, 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어떤 일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최대한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최대한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재심에서도 이제 3년 징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민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분명히 할 겁니다. 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보통 무효 확인 청구를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선수 생명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툴 때까지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선처의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 어린 선수고 또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의 불화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좀 객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징계 사건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징계 양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이 그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뭐 성폭력도 있었고 승부 조작 사건도 있었고 강요, 협박, 금품 요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한 번만 뭐 예를 들어 성범죄를 야기하더라도 뭐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좀 징계 양정이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 성추행 부분을 빼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중징계를 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반성하고 개선하고 노력하는 선수의 또 이 징계 양정에서 좀 선처해주는 또 판단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혜인 선수가 이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서 이런 또 이제 훈련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합숙해서 뭐 전지훈련을 가서 부모나 어른들 없이 또 생활하는 경우도 예. 왕왕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리, 책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선수가 해외까지 나가서 전지훈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자들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배려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 문제가 생겼고 또 이성의 숙소에 가는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접촉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 부주의 책임을 직접적인 어떤 코치라든가 이 지도자가 같이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 사건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심각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건 다시 바꾸기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중요한 자산들이신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해외 전지훈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권을 배려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꼭 필요 최소 한도, 꼭 해외로 전지를 합숙해서 부모 없는 데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